안녕하세요. 일과 사람들 정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승기입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요. 대한 상품들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죠. 뭐 페이지나 고철은 옛날 얘기고 이젠 자동차에도 그 재활용 소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건설 분야에서 그 리모델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역시 자원 재활용 그리고 건축 상품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환경 친화적 건축 이렇게 부르는 가 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보수하고 개축하는 리모델링 전문가들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패질, 망치질 소리가 타악기의 합주 같은 현장. 요즘 각광받는 리모델링 건축공법은 오래되고 낡은 건물, 기능이 노후한 건물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 건물로 둔갑시키는 일이다. 건설 현장에 새 지평을 여는 사람, 리모델링 전문가들을 만나보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건물 안팎에서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다. 이제 상권으로서 가치가 하락한 백화점식 상가 건물을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일이다. 요즘 한창 뜨는 복합식 건물로 변모시켜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건물주의 리모델링 목적이다. 현재 공사 초기 단계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을 맡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은 리모델링 전문가 송진호 씨.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다 지난 2000년 독립해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했다. 건축기술연구원인가요? 여기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그 규모가 뭐 2005년도에는 1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을 상회할 수 있는 풍부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데 착안해서 근데 고객과 상담하는 시간. 리모델링 작업은 건물 소유자의 요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고객은 언제나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고 싶어한다. 그럼 내 생각에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사실 모서리 쪽에 뭔가 한번 만들어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해가지고 그거 좀 만들어보면 좀 답이 나오죠. 그리고 또 사장님한테 그 1층 부분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물론 적은 건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상회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충분히 뽑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달라진 리모델링의 모습으로 구촌세대 상권의 전체적인 것을 흡수할 목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유입을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어떤 건물주의 요구를 경청하는 송진호 씨. 고객의 요구가 예산상으로나 혹은 건물의 구조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한 것일 때 가장 당혹스럽다. 바깥으로다가 외벽 바깥으로 빠른 시간에 건축주들은 아무래도 자기 건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그 시선의 그 갭이 한 20% 정도는 납니다. 그걸 최대한 어떻게 좁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런 걸 조율하는 부분이 서로 이제 그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어렵죠.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송진호 씨가 이동한 곳은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아직까지 리모델링 시장의 주고객은 주택 소유자들이다.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살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욕구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쪽에는 이렇게 TV를 큰 거 놓으니까 위아래 집에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나타난다. 옷만 항상 철 따라서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주택도 내가 살고 싶은 내 분위기에 맞춰서 좀 꾸미고 살고 싶은 어떤 욕망을 또 그런 걸 표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송진호 씨가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학에서 창업한 자재회사. 이것처럼 그 녹았을 때 그 정도의 그 고운 분말로서 이렇게 나오나요? 건축 경력 15년의 송진호 씨. 계속해서 개발되는 새로운 자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종종 자재상에 들러 공부한다. 리모델링 전문가는 신소재를 사용해 늘 새로운 느낌을 의뢰인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좀 안료를 섞은 겁니다. 이게 이제 안료 섞은 황토, 실내 공기의 질을 쾌적하게 해주는 현장 실무가인 송진호 씨가 말하는 리모델링 전문가가 갖춰야 할 차질을 들어보자.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인테리어적인 감각 이런 게
포괄적으로 다 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좀 마스터적 자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이들 방을 예쁘게 꾸며 그 방 주인이 될 아이들을 만날 때 가장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송진호 씨.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중이다. 잡았고, 이거는 아이디어가 진짜 보이네요. 인형을 다시 만드는 걸로 봤고, 나머지 존들은 오픈을 해서 좀 젊은 세대의 어떤 느낌에 맞게 저희가 감을 잡아본 거고요. 그리고 웰빙이라고 그러죠. 또 건강과 좀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무래도 그 소재도 그렇고 그 분위기 연출이나 이런 쪽도 웰빙과 부합해서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간단한 유지, 관리 작업에서부터 거의 새로운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수, 개축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수공사는 기획과 설계, 시공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종합건설업체에서 담당하고 보수공사는 중소규모의 공사업체나 설비업체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유지, 관리나 물품 판매업은 개인 사업가가 취급할 수 있다. 일산의 한 전원주택 단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집에도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작업이 약 80%가 진행돼 마감 처리 작업이 남은 상태. 이 작업의 총 책임자는 리모델링 경력 15년의 강태승 이사. 이 베테랑 리모델링 전문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제일 신경 쓰는 건 안전이죠. 안전성하고 구조. 예를 들어서 2층을 올리는데 1층이 그 하중이 많이 받아서 뭐 벽체에 뭐 무리가 간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고. 목공 작업은 현재 모두 끝난 상태. 그동안 건물의 구조와 기능, 안전에 신경 쓰는 것은 리모델링 전문가의 보이지 않는 솜씨다. 하지만 고객에게 보여지는 것은 마감 처리한 뒤의 모습이다. 예쁜 표면재와 색 시트지로 분위기를 내고 자재와 자재 사이의 접착 상태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게 이제 마감 부분인데 저게 사실 뭐 약간 뜰 수도 있는데 뜬 상태에서 그냥 해도 뭐 집에 대해서 뭐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침실에서 생활을 주로 여기서 해야 되는데 맨날 볼 때마다 눈에 이제 들어오니까 필요 먼저 있어요. 이미 살펴본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강태승 이사에게 리모델링 사업의 전망은 장밋빛이다. 틀을 2개로 해가지고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게 되면 일단은 뭐 도배라도 하고 장판에도 깔고 시장이 무지하게 넓잖아요. 어떤 집이든지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불러봤을 이 노래가 딱 어울리는 사람들. 이들 리모델링 전문가에게 낡고 오래된 집을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 동요 속의 두꺼비처럼 정말 새 집을 돌려줄지도 모른다. 네, 리모델링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인테리어 정도 새로 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뜯어 고치는 대대적인 공사예요. 아니 건물의 기능까지 싹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나 어떤 상가나 일반 사무실 같은 데도 이 기능까지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이면 작은 금액 갖고 높은 아마 투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기억하세요? 그 상당히 많은 그 건설 붐을 타고 아파트나 주택이 지어졌거든요. 이제는 재건축할 때가 됐다고요. 근데 재건축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그래도 불합리한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돈이 적게 드는 리모델링으로 아마 길을 트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2005년까지 상당히 아주 중요한 거액이 투자되는 황금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번 한 주는 건설 분야의 다양한 직업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모델링 전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